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 묶음은요, 잠깐의 여유라는 주제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위지한 작가의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에 나오는 인용구 하나를 좀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인생이란 늘 이를 악물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늦더라도 착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걷는 사람에게 지름길을 열어주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문장 딱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오늘 이야기랑 정말 잘 맞는 구절 같아요. 그쵸. 이게 오늘 저희가 탐구할 내용의 핵심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정신없잖아요. 아침 알람 소리에 그냥 번쩍 눈 뜨고 출근길에는 막 1초라도 빨리 가려고 애쓰고 네네. 점심은 거의 마시듯이 먹고 늘 뭔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기분. 청취자분도 아마 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공감됩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서 우리가 진짜 얻으려는 게 뭘까? 그 끝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까? 하는 거요. 네,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좀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왜 천천히 착하게 걷는 삶이 이게 역설적이게도 진짜 인생의 지름길일 수 있는지 그 근거와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 주장의 속살을 함께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자료에서 지적하는 게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릴 때 필연적으로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단순히 길가에 핀 꽃이나 하늘의 구름 같은 그런 풍경만을 말한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의 어떤 작은 신호? 아니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 내 안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나 자신의 목소리까지 놓치게 된다는 거죠. 혹시 너무 바빠서 아차! 싶었던 그런 순간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죠. 근데 이게 그냥 감상적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자료가 되게 흥미롭게 파고드는 지점이 뭐냐면요. 네. 이 속도에 대한 강박이 단순히 주변을 못 보게 만드는 걸 넘어서 우리의 판단력 자체를 좀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판단력이요? 네. 그러니까 인지적인 자원이 눈앞의 목표 달성에만 막 집중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고려 같은 더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열심히 달리긴 달렸는데 완전히 엉뚱한 곳,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위험이 커진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는 얼마나 빨리 가는가 이거보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는 행위, 그러니까 잠시 멈춰서 방향을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 점검이 우선이라는 거죠. 방향 점검이라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에서 정말 좀 도발적이다. 이렇게 느껴졌던 부분이 착한 마음의 힘에 대한 주장이었어요.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뭐랄까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통념이 있죠. 그런데 자료는 완전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 착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요. 이 주장의 근거가 뭘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 논리 중 하나입니다. 흔히들 요령껏, 때로는 남을 좀 밟고서라도 빨리 가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료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네. 착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직하고 좀 이타적인 태도로 걷는 사람들, 그 내면에는 평안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자원이 쌓인다고 설명해요. 평안이요? 네. 이 평안이라는 게 그냥 기분 상태가 아니고요. 외부의 어떤 혼란이나 압박 속에서도 자기 가치관이나 목표를 잃지 않도록 딱 중심을 잡아주는 내적인 안정성 같은 겁니다. 아하. 마치 나침반처럼요. 이 평안함이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더 명료하게 상황 판단도 하게 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올바른 목적지로 이끈다는 거죠. 여기서 올바른 목적지란 건 물질적 성공뿐만 아니라 내적 만족이나 의미 있는 관계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는 그런 행위가 결국에는 내면의 평안을 깨트려서 길을 잃게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내면의 평안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판단력을 높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잠깐의 여유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다. 이런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 활 쏘기 전에 순 고르는 거나 긴 여행 전에 짐 꾸리는 거 이런 비유를 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의미하는 걸까요?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창밖 보고 심호흡하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바로 그 멈춤이 주는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인 이점 때문에 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 멈춤의 이점. 네. 자료에 따르면요. 이 짧은 여유의 순간들이 우리 뇌가 뭐랄까 자동 조종 모드에서 잠깐 벗어나서 수동 검토 모드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수동 검토 모드요? 네. 이때 우리는 현재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다시 평가하고 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였는지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아,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 그렇죠. 이게 자료에서 묘사하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삶. 그러니까 만성적인 긴장 상태와는 정반대인 거죠. 네, 그쵸.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우리 사고가 경직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여유를 빼앗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자료는 의식적으로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긴장을 탁 풀 때 세상이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경험하고 누려야 할 선물로 인식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선물로 보인다. 관점의 전환이라, 와,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이 관점의 전환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차분한 걸음이 균형 유지로 이어진다는 그 대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급하게 뛰면 넘어지기 쉽지만 차분히 걸으면 균형을 잃지 않는다. 이게 그냥 물리적인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료는 이 균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물리적인 균형을 넘어서는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 균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심리적, 감정적 균형. 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나 어려움,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폭풍우나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겪죠. 이때 속도에만 막 집착하면서 달려온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거나 좌절하기 쉽다는 겁니다. 아, 반면에 차분하게 자기 속도를 유지하면서 걸어온 사람은 문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도 자기 내면의 중심, 그러니까 평정심이나 회복 탄력성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면의 중심, 평정심, 회복 탄력성. 네, 자료는 이 중심을 지키는 능력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결국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합니다. 아하, 즉, 빨리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 좀 느리더라도 꾸준히 나아가서 결국 완주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는 거죠. 네, 완주하는 것. 여기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외부의 속도에 막 휩쓸려서 자신의 중심을 잃고 좀 허둥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료는 자신만의 리듬과 중심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리듬과 중심 찾기? 아, 정말 생각해 볼 거리네요. 그런데요, 자료에서 제가 가장 좀 파격적이다 이렇게 느껴졌던 부분은요. 인생의 진짜 지름길,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네네, 그 부분이죠. 예를 들면 뭐 사람들 사이의 진실한 관계, 아니면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솔직한 대화 같은 것들 속에서 열린다고 하더군요. 마치 지도에는 없지만 존재하는 비밀 통로처럼요. 이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죠. 자료는 이 보이지 않는 길이 무슨 신비로운 현상 같은 게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원리에 기반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원리가 있군요. 네, 착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걷는 사람, 즉 진정성 있고 이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 길이 보인다는 건데요. 그 메커니즘을 좀 파고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을 때 당장은 뭐 이득이 없어 보이지만 네. 그 행동이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평판을 만들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른 기회나 도움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아, 신뢰와 평판이 기회를 부르는군요. 그렇죠. 뭐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호혜성의 원리나 사회적 자본의 구축, 이런 것과도 연결되는 개념이죠. 네네. 자료는 이런 종류의 지름길은 어떤 계상적인 행동이나
단기적인 이익 추구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동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멸과 같다고 강조합니다. 선물 같은 길이라. 네, 결국 인간적인 연결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예상 밖의 긍정적인 결과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계산으로는 찾을 수 없는 길, 인간적인 연결과 신뢰가 만드는 길이라. 아, 정말 깊이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결과적으로 좀 늦어도 괜찮다. 그리고 세상의 시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시계를 따르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것은 도착 시점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온 과정 자체라는 거죠.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또 얼마나 사랑으로 그 여정을 채웠는가 하는 점이요. 네, 과정의 중요성이죠. 어쩌면 빨리 달려가서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것보다 천천히 걸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정확히 그 지점을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발달 속도, 그리고 삶의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회가 정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비교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자료의 주장은 오히려 이거예요.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착한 마음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아, 과정 자체가 성공이다. 그렇죠.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막 돌아가는 길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길 위에서 겪었던 경험들, 만났던 사람들, 배웠던 지혜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고 진정한 만족을 안겨준 가장 빠른 길, 진짜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요. 내가 걸어온 길이 지름길이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내면의 성숙과 통찰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요. 이 모든 논의를 좀 종합해보면 이 자료는 결국 속도와 경쟁에 지친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삶의 본질적인 가치, 내면의 평화라든지 관계의 깊이,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를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되찾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의 자료를 통해서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것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더 멀리 그리고 더 올바르게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경쟁보다는 연대를, 조급함보다는 차분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마음을 길잡이 삼아서 걷는 삶의 지혜와 가치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제언처럼 오늘 하루 정말 잠시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속도를 좀 늦춰보면 어떨까요? 깊게 숨을 쉬고 주변을 좀 둘러보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서요. 네, 좋은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인생이라는 이 지혜로운 존재는 분명히 알아보고 기억하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앞에 가장 아름다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자료는 참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흥미롭게도 성경의 한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잠깐의 여유와 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께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삶에서 천천히 그리고 착하게 걷는 것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번 실천해 본다면 청취자분의 일상, 또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밖에 있는 어떤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그 자체는 아닐까요? 이 질문들을 잠시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